네, 반갑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수능 때문에 1시간씩 연기가 돼가지고, 네, 되게 또 좀 어색하실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은 일단, 네, 순리대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보다는 조금 내려온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네, 더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 네,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등 포인트, 즉 저가 매수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의 길을 열어주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좀 생길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좀 있습니다. 만기일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연기금이 매수를 확장해주고 있다는 거. 자, 요거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 연기금이 이 후반부에 배신을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연기금이 만약에 방어 물량이 아니라, 네, 만기일 시점에서의 어떤 포지션을 위한 그런 매수세였다고 한다면, 후반부에, 지금을 치면은, 오늘은 이제 1시간 늦게니까요. 한 3시 반, 그 정도 시점부터는 매도가, 확장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주가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봐야 돼요. 지금은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자, 삼성전자도 저가 매수 유입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외국인들은 순 매도로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좀 어려운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네, 분위기가 좋아져서 계좌는 오늘 플러스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것도 마지막까지는 봐야 되겠죠. 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요, 장중에 2410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만들었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분봉상을 체크해 보시면 이게 11시 한 40분경, 50분경 만들어진 그 수치인데요. 이때 주가가 또 한번 밀렸었죠. 밀리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갔었는데, 그 이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2440포인트, 즉 상승 포인트가 제법 있었어요. 오늘 1%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관들의 매수가 많이 잡히고 있죠.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더 큰 형태의 매도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요. 일부 차익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이후에 하락, 비슷한 모습이고요. 오늘도 기관 쪽 움직임과 그다음 외국인의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싸움박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포인트는 1.6%까지 오늘 올라갔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전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 전환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의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투자자들의 불신, 뭐냐면 이제 올라오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매수를 진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매도로 집어 던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2천억 정도 순매도입니다. 2천억에 대한 순매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지금 1,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보험, 투신, 기타 법인 등등등 해가지고 기관 총계로 치게 되면은 금융투자 매도가 있지만 1,800억 정도 순매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외국인의 매도가 더 크다는 거고요. 이 외국인의 매도가 어디에요?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즉 삼성전자는 아직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더 강력한 흐름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주가 반등이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기 좀 어려울 겁니다. 오늘 많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나 줘야지만이, 네, 우리한테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시총 상위들 보시면 그다지 대단한 건 없습니다만, 네,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떨어졌죠. 엔비디아가 중대한, 네,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좀 떨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아마존에서 지금 AI 칩을, 네, 새롭게 꺼냈는데, 재밌는 게 뭐냐, AI 칩에 대한 성능이 엔비디아보다 더 빠르고 50%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 여기다가 자사, 즉 아마존의 AI 칩을 사용하는 애들에게는 컴퓨터의 그 어떤 파워
튜닝? 뭐 그런 건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서버,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뭐 서비스도 있다. 뭐. 그러니까 뭐 초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 AI 칩은 뭘로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네. 그렇게 성능이 좋은 AI 칩을 도대체 뭘로 만들었을까? 지금 하이닉스 거는 없었을 텐데, 하이닉스는 물량이 없잖아요. 아시듯이. 네. 작년 시점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둘 다 이 아마존의 AI 칩을 네,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을 납품하는 쪽으로 진행이 좀 됐었는데, 하이닉스는 그 이후에 엔비디아 쪽에 완전히 집중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뭐 팔아먹을 물량이 없어요. 근데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좋은 AI 칩을 만들려면 도대체 어떤 HBM을 사용한 것일까라는 구분이 되는 거죠. 뭐 마이크론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네, 벤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칩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처음부터 아마존 AI 칩은 하이닉스를 배제하고 삼성전자만 독점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같이 네, 진행이 되면서 멀티벤더로 네, 두 기업을 모두 사용하게 됐었죠. 근데 지금 하이닉스의 물량이 상당히 엔비디아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또 경쟁 상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것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이닉스는 물량이 딸려 죽겠고 엔비디아도 지금 공급 물량이 딸려 죽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항마가 나타났어.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인데 이 대항마를 만든 AI 칩의 HBM은 뭘로 만들었을까? 어디 거일까? 뭐 우리가 굳이 네, 뭐 아마존에 전화해서 뭘로 만들었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이죠. 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엔비디아에 대한 도전이 계속 진행됩니다. 테슬라의 전철을 밟게 돼요. 왜냐면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지만 이 칩에 대한 그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다 알게 돼버렸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쪽으로의 AI 칩 성장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고 엔비디아의 성장도 지속되겠죠.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다 그냥 네, 적당한 수준입니다. 현대차도 오늘은 조금 올라갔네요. 네, 기아차 등등등 해서 다들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뭐 크게 부담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오늘 하나오션 이런 것들은 다시 또 급등하는 모습이 있고요. 네, 한국전력도 오늘은 5%또 올라옵니다. 우씨, 내가 팔아먹은 것보다 더 올라갔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야, 실적 때문에 이틀 정도 올라왔어.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안 내려갈지도 몰라요. 네, 여기 원래 21,500원 아래쪽에서 매수하려고 했었던 건데 네, 워낙 시장이 지랄 맞아가지고 매수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좀 더 진정되면 사자 했는데 역시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자, 현대중공업도 올라가고요. 오늘 조선주도 움직임 좋습니다. 고려아연은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근데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 형태입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죠? 특이사항 없어 보이고 그냥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뭐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또 떨어지고 있고 SDI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 반등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코스닥 쪽도 뭐 큰 나쁘지 않습니다만 2차전지 쪽은 계속적으로 내리막길 타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들은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뭐 바이오 쪽에서 어제 내려간 부분들 다시 회복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중소형 기업들에서 움직임들이 그렇게 나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고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삼성전자의 반등을 통해서 네, 시장의 반등을 꾀해야 된다는 거고요. 시장의 반등은 시총 상위 종목이 먼저 진행되고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지수처럼 코스피 지수가 먼저 조금 더 강하고요.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약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원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등락 현황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네, 거래소 쪽에서 462개, 467개 상승, 405개 하락 비슷비슷합니다만 그래도 더 유리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1개 상승에 892개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잘하면 오늘 마이너스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자고요. 서메이지, 범양건영 얘네들도 다시 올라가네요. 와, 이런 식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남광토건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요. 3빌리언 네,
3명의 빌런이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빌리언이니까 뭐 다른 의미인가요?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건설주가 좀 많이 올랐네요. 네.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27개. 역시 건설주고요. 특별하게 움직임이 나올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오랜만에 또 반등하는 모습인데 그동안 또 며칠간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상승 포인트 보시면 높진 않습니다만 2.4% 평상시로 돌아왔다 보실 수 있겠죠? 자, 하락률 볼게요. 태웅, 플리토, 뭐 에코캡, 뭐 등등등 해서 이제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요. 2차전지 천보는 이것도 시총 3위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었는데 10분의 1 토막이네요. 네, 이런 거보다는 3전이 100배는 낫지 않습니까?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하락 종목은 14개. 비슷비슷합니다. 자, 하락 포인트는 2.57.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0.12 정도. 그냥 오늘은 보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전에 확인해 보니까, 네, 플러스 한 0.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나와 있어요. 뭐, 큰 의미가 없죠? 네, 그동안 밀린 게 얼만데, 0.3% 올랐다고 되겠어? 이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바닥에 대한 확신이 들고, 주가 상승이 좀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잘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65,000원까지 가는 것과, 시장이 2700포인트 근처까지 가는 것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히려 이렇게 삼전하고 시장 자체를 낮추게 되면서 포지션을 좀 맞춰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런 모습이고요. 자, 지금 집계 자료를 한번 볼게요. 12시 40분 자료를 보시면, 삼성전자 쪽에서 1900억입니다. 네. 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1300억. 둘이 합쳐가지고 매도 많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쪽의 매도는 외국인 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아까 11시 기준을 봤을 때 1600억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900억, 300억 밖에 늘어나지 않았죠?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자, 그다음에 네이버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우선주는 또 받는 폭이 좀 제법 있네요. 알테오젠, 한국전력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요, 여전히 삼성전자 매수 더 확장됐죠. 아까는 1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한국전력, 알테오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얘들은 삼성전자 우선주 매도,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도 뭐 이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오늘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매도가 아직 외국인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주가 상승 쪽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들이 개별주 쪽으로는 약간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하더라도 조금 안정적이거나 상승하는 종목들 개별주 쪽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라면 변화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지금 네, 모양새가 이런 것들 있죠.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거, 시장 영향을 별로 안 받았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 전환이 되면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조심하고 진행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은 그냥 대형주 쪽에 계속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리저리 갈아타거나 포트폴리오를 뭐 정비한답시고 팔았다 샀다 계속 하시게 되거나 단기 매매하시거나 뭐 급등주 따라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주 큰 곤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어느 쪽으로 이동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내려가게 돼서 시장을 깎아먹으면 다 빠지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시장 반등을 생각하신다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분석하시면서 시장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대응을 해주시는 게 그게 맞는 전략이 될 겁니다. 매매는 오늘 좀 신중하게 하세요. 만기일이기 때문에 막판에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니까요. 연기금의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 우리가 막판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요, 한 3시 한 30분 이후부터 체크하시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따가 마감 보고 마감 시간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